안녕하세요.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진행을 맡게 된 배우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늦은 5월 28일 개막을 앞둔 전주국제영화제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상영작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올해 21살을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 앞으로 그려나갈 10년의 밑그림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야기하게 되겠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객 앞에 용감하게 나선 초청작들을 프로그래머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함께 세 분의 프로그래머님이 계신데요. 먼저 문성경 프로그래머님, 전진수 프로그래머님, 그리고 문석 프로그래머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 달 늦게 개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매년 4월 말에 시작을 해서 5월 초에 이제 가족의 달 연휴를 끼고 진행이 돼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하고 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늦은 5월 28일 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조치였고요. 지금 역시 방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영화제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영작 발표를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치러지는 국제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전주국제영화제를 향한 응원과 또 관심도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21살을 맞이했는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첫 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우선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 없게 된 점은 굉장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또 열심히 준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님 뒤에도 보이시듯이 저희 포스터에 J자가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니셜 J를 강조한 이 디자인, 전주라는 그 이미지를 강조한 그 디자인은 새로운 10년을, 전주영화제 10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디자인들을 또 바꾸보는 작업을 했고요. 모든 섹션과 또 프로그램 이벤트들에서도 영화의 도시 전주라는 걸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전주 시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영화제 측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섹션과 상영작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전주국제영화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섹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 먼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설레었는데요. 바로 퀘이 형제 스페셜 포커스와 전시입니다.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가 퀘이 형제의 작품을 여러 번 소개했었고요. 또 올해 스페셜 포커스를 준비하기 위해 많이 공들였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문성경 프로님, 이번 퀘이 형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퀘이 형제는 칸 영화제에 초청된 악어의 거리라는 작품으로 사실은 한국에 많이 알려진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팀 버튼이라던가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헐리우드 유명 감독들이 사랑과 존경과 찬사를 표하는 거장이죠. 이제 이분들은 조금 초현실주의와 동유럽 환상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은 괴괴하기도 하고 시적이고 몽환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한 감독님이라서 영화 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주국제영화제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이분들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올해 스페셜 포커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25편 내외의 작품을 상영관에서 보여드리고요. 또 전시장에서 특별 전시도 함께 개최합니다. 혹시 예. 네. 이 인형? 이 이미지를 만드신 주인공들이시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이는 이 인형을 퍼핏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퍼핏 애니메이션을 이제 대표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상영관에서는 이분들이 애니메이션 감독님이시지만 뮤직비디오라던가 광고라던가 다양한 장르를 상영을 하고요. 전시장은 저희가 팔복예술공장이라는 곳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감독님들께 특별히 요청드려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인형의 숨 도미토리움을 전주에서 선보입니다. 그래서 도미토리움이 뭔가 하실 텐데 이 감독님들의 영화에 이런 세트가 된 미니어처를 도미토리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 모마 미술관에서 공개됐던 30여 점의 도미토리움이 이번에 전주에서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도미토리움 외에도 초기 드로잉이라던가 설치 전시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하반기에는 서울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경쟁 부분은 이미 사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편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경쟁과 단편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단편경쟁 두 부문이 있습니다. 근데 출품작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경쟁 장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0% 늘어난 125편이 출품됐고요. 단편 경쟁도 약 10여 편이 늘어나서 1040편이 출품됐습니다. 영화를 출품해 주신 감독님과 제작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두드러졌던 건 아무래도 여성이라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장편과 단편 모두가 그랬는데요. 여성 감독님이 만든 영화가 굉장히 많았고 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영화는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미투 운동의 성과물이 이제 서서히 영화계에서 올라오는 것 같다고 보이고요. 신인 감독님들의 날카로운 문제 의식하고 패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 경쟁은 오늘 처음 발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주영화제 국제경쟁 부분은 4편의 여성영화 감독 작품과 4편의 남성영화 감독의 작품들이 소개가 되는데, 우선 4명의 여성 감독분들의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모로코 출신의 마리암 투자니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영화가 이 국제경쟁 부분에서 소개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홀로 사는 중년 여성과 또 만삭인 미혼모, 이 여성 간의 우애랄까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또 정말 드라이하게 사는 이 중년 여성이 점차 자기를 되찾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말 섬세하게 연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담겨 있는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요소를 섞어서 만든 포르투갈 작품입니다. 카타리나 바스콘셀로스 감독의 변신이라는 작품이 또 경쟁 섹션에 올랐고요. 세 번째 작품으로는, 이 작품 저 굉장히 흥미로운데, 벨기에 조에 비톡 감독의 전보라는 작품입니다. 회전목마가 너무 좋아서 테마파크에서 일하게 된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전보라는 이름의 또 놀이기구가 들어오는데, 이 전보에 뿅 가서 전보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면서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두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년기의 다정함,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 또 얼마나 쓸쓸해지는지, 이런 현실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클라리사 나바스 감독의 두 번째 장편 1000명 중에 단 한 사람, 이렇게 4편의 여성영화 감독의 작품이 소개가 되고요. 중국의 가오밍 감독의 장편 극영화 데뷔작입니다. 습한 계절이 또 이 경쟁 섹션에서 소개가 됩니다. 네 남녀가 정말 이 습한 계절처럼 답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 일본의 히로미치 나카오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 오바케도 있습니다. 감독 자신의 작업 방식을 소개하는 일종의 고백서이기도 하고 영화 만들기에 관한 정말 독특한 작품이라 또 경쟁 섹션에서 만날 수가 있겠고요. 이 작품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루이스 로페즈 카라스코 감독의 스페인 작품입니다. 그해 우리가 발견한 것. 스페인 남부의 그 조선 사업 이런 거 하는 산업 도시가 있습니다. 카르타헤나라는 곳에 마을의 한 바, 마을 사람들은 다 모인 복덕방 같은 곳이죠. 1992년에 여기서 굉장히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었대요.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의 수다를 감상하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되겠고 독특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작품이 우루과이의 알렉스 피페르노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크루즈 여객선 안에 숨겨진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이걸 문을 열면 막 공간 이동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문을 통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상적인 이야기를 신비롭고 또 몽환적인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 기대가 됩니다. 잠수함이 갖고픈 소년, 제목도 멋있죠. 이렇게 8편의 영화, 여러 가지 장르,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출품된 작품들이 국제 경쟁 부분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제는 한국 영화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성경 프로그래머님께서 준비한 또 다른 스페셜 포커스 섹션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KBS 콜렉션
익숙한 미디어의 낯선 도전. 뭔가 섹션 이름에서부터 레트로한 느낌이 풍겨지는데요. TV 다큐멘터리를 영화제로, 극장으로 끌어안는 기획이라니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어떤 실험적인 그런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가 21회를 맞아서 새롭게 시도하는 도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으로 KBS에서 방송된 시리즈 다큐멘터리 모던 코리아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새로운 형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실은 KBS가 창립 이래 쭉 촬영을 해왔던 아카이빙 자료를 레트로 감성으로 재구성한 한국 사회에 대한 고찰인데요. 기존 관습적인 방송 다큐와는 굉장히 차별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나레이션도 없고 뭐 상징이나 몽타주 기법을 이용한다던가 해서 사실은 영화적인 기법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정도로 흡입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그냥 보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 김기조 디자이너의 타이포그래피라던가 DJ 소울스케이프의 음악을 입혀서 한국 방송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타일리시한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와 영화제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저희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자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화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혹은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섹션이 될 것 같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소개하는 한국 영화 중에는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된 작품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제작을 지원하고 마침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으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한국 영화 두 작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원 감독님의 신작 세자매가 선정이 됐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개개인의 트라우마가 되는지를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 그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가족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형제는 도대체 또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도 던지게 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세자매가 영화 제목처럼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또 정말 김선영 배우의 좀 답답한 듯한 연기, 문소리 배우님의 그 아주 독실한 신앙인인데 또 뒤에는 엄청난 폭력성을 또 보여주는 그 양면성을 연기하는 넘나드는 모습이 정말 역시 대배우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장윤주 씨의 변신은 정말 머리를 염색하셨죠? 네. 네. 장윤주 배우님 정말 그 배우로서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작품이 바로 이 이승원 감독의 세자매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이승원 감독님 특유의 연출력은 정말 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아주 인상적인 데뷔작이었죠. 한강에게를 선보였던 박근영 감독님의 신작인 정말 먼 곳입니다. 정말 먼 곳은 강원도 화천의 양목장에서 딸인 설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진우라는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얘기는 진우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현민이라는 잘생긴 친구가 찾아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서리를 키우면서 아주 알콩달콩 살아갈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정말 먼 곳은 약간 퀴어 멜로 드라마 같은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무렵인데요. 계절적으로는 그때 강원도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강원도에서 퀴어 멜로 드라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 디지털 영화제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전주국제영화제가 20회 넘게 그 위치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데에는 최전선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때문에 저희 모두 이전에는 없었던 생활과 사고의 제약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죠. 인류는 언제나 해결책을 찾는다.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전주국제영화제 관객분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전주에서 만나요.